그럼 먼저 한 분씩 차례대로 인사 말씀,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의 섬 촬영한 김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즈키 연출한 안정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너에게 닿기를 연출한 오재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헨젤 2개 교복치마에서 한슬 역할을 맡은 홍정민입니다. 네, 관객분들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먼저 영화의 섬 김주환 촬영 감독님은 어떻게 이 작품을 함께 참여하게 되셨는지, 아마 이 작품이 감독님 졸업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하고일 것 같다라는 네,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같은 학교는 아니고요. 재작년에 같이 졸업 작품으로 작업했던 친구의 이제 후배인데, 이제 그때 졸업 작품을 보고 나서 이제 저랑 같이 작업하고 싶다고 연락을 받아서 그렇게 같이 작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그 작품을 좋게 봐주신 것도 있는데, 제가 촬영도 하는데 연출도 같이 하고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 작품도 이제 영화 보시면은 할머니 승리 역할을 하신 분이 진짜 친한 할머니세요. 감독님이. 아, 감독님의 네, 완전 할머니. 비전문으로 처음 진짜 그 감독님께서 자라오신 그 진짜 남해 있는 작은 섬에서 다 촬영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 3학년 영화도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출연하는 작품으로 제가 연출하고 촬영한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진짜 작업하면 좋겠다. 그렇게 처음 만나고 나서 촬영을 확정하게 된 이유는 그게 좀 강하게 작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해에서 얼마 동안 촬영을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직접 내려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촬영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키스텝 분들은 다 영화에 나오는 그 할머니 댁에서 자고 한 4일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촬영하기 전날에 좀 미리 쭉 다 같이 내려가서 같이 먹고 자고 마을을 좀 즐기면서, 그리고 프리 때는 한 2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네, 할머님하고도 좀 친밀해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같이 이제 콘티 하기 전에 감독님의 이제 배우님하고 이제 처음 연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다 보니까 좀 같이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서로 이렇게 리허설을 밟아보는 시간, 그렇게 해서 감독님은 꽤 자주 가시긴 했는데 스태프들은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남해에서 같이 촬영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굉장히 그 장소 중에 그 아지트처럼 그 영화와 그 친구가 함께 방문하는 그 장소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곳은 원래 용도가 어떤 장소였던 건가요? 네, 원래 장소는 버섯 공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섯 공장이었는데 실제로 화재가 크게 한번 났어가지고 완전 버려진 공간처럼 방치되어 있던 와중에 이제 감독님이 로케이션을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에 발견하게 되어서 다행히 잘 허가 받아가지고 촬영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스즈키 안정민 감독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작품을 보면 이거는 감독님 본인의 어떤 경험에 바탕을 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영화가 있는데, 스즈키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나 가까운 사람의 어떤 경험에 바탕을 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감독님의 실제 경험이 바탕이 됐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작품에 좀 녹여놨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보는 영화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에 관해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봐주신 대로 스즈키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고요. 이 작품이 제 졸업 작품인데 준비를 하면서 뭔가 제가 어쩌다 영화를 만들게 됐고 뭔가 지금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지를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 시작점은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들 혹은
그 인터넷에서 제가 소개받아서 좋아하게 된 것들이 좀 많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뭔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제가 막 뭔가를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가 좋아 뭔가 아니면 나는 이런 작품이 좋아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그냥 제가 되게 좋아하고 동경하던 인터넷 친구들이 소개를 해준 그리고 좋다고 한 그런 것들을 따라서 그냥 이 사람이 좋다 했으면 좋은 것일 거야 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또 자연스럽게 저라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찾은 제 인터넷 친구가 실제로 닉네임이 그때 스즈키였었고 그래서 그런 스즈키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나 이제 이런 걸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뭐 사실 서울로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제 경험은 아니고 왜냐면 저는 서울에서 살았어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인터넷 친구를 보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갔다가 결국 못 만나고 돌아온 일, 뭐 이제 이런 일까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어렸을 때 느꼈었던 어떤 특정한 경험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민이 영화 속에서 겪은 일처럼 뭔가 이게 매번 요새를 살면서 뭔가 꾸준히 생각나는 건 아니어도 뭔가 제 마음속에 되게 흔적처럼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저나 영화 속 수민이라는 캐릭터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공통적으로 느껴질 만한 그런 기억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봤습니다. 혹시 그 스즈키라는 아이디를 쓰시던 분이 왜 스즈키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도 뭔가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그것도 궁금하고 또 어떤 작품들을 좀 추천받았는데 더 감독님께서 더 들어가게 된, 더 좋아하게 된 어떤 작품이 있다면 그러한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스즈키가 왜 그때 닉네임이 스즈키였는지는 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생이었고 이제 그쪽도 이렇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 정도였을 거라 그냥 어감이 좋아서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도 이렇게 블로그 이웃으로 뭔가 소식은 알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는 몰라도 이렇게 간간히 그런 근황을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한데 그 사이 닉네임이 한 5번, 6번 바뀌었어서 사실 이미 그분한테는 좀 많이 지나간 닉네임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좀 그 닉네임이 저한테도 되게 멋있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랬었고 그리고 또 그 추천을 통해서 좀 좋아하게 된 작품이 네, 있다면? 그때 그게 사실 막 그 포켓몬스터를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포켓몬스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인터넷에서 놀다가 만난 거였어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그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그게 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막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처음으로 저도 뭔가 만들어본 직접 해본 그런 거였고 그리고 막 그 일본 영화들을 되게 좋아했어서 그때에 그게 제가 거의 처음 본 일본 영화였는데 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를 추천을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사실 영화도 영화인데 음악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닿기를 오재욱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 청각장애를 지닌 친구와 소통을 하기 위해 애쓰는 같은 반 학생들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뭔가 소통에 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장애를 가진 친구를 대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두 가지를 어떻게 좀 잊게 되셨는지 그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디벨롭 할 때는 그 의도를 최초에 나왔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거기서 의도가 뭐였냐면은 어떤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대상이 있었고 그
파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얻어간다라는 어떤 큰 되게 좀 광의적인 어떤 맥락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나리오를 디벨롭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인공 어떤 배경이 정리가 되고 주인공들이 등장인물들이 고등학생 연령대로 잡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심플해야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전달이 잘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은 여기 등장인물 이 캐릭터를 어떻게 디벨롭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가지 이제 레퍼런스들을 좀 찾아보다가 청각장애에 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어떤 대상을 청각장애를 가진 인물로 설정을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 시나리오는 사실 이게 디벨롭하는 단계에서 처음 그 장애가 어떤 그 경중에 따라서 어떠하고 또 어떤 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제 이후에 아마 이 두 번째 질문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그 장애에 대한 저의 어떤 생각으로는 배우 캐스팅할 때 결국에는 청소년 배우가 그런 청각장애인 상태를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에 깔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연기로 이게 물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뭔가 흉내내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실제 청각장애인이 나오면은 출연을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어떤 그 장애의 어떤 디테일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인물 간의 어떤 감정적인 그 북충돌들 혹은 그런 그림을 담아내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그렇습니다. 청소년에게 어떤 장애를 특징 잡아서 이렇게 보여줘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청각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하는 연극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안에 이제 참여했던 배우를 이제 만나게 돼서 캐스팅하고 이제 이후에 이제 영화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 배우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좀 소통을 해가면서 출연을 제의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장애를 가진 어떤 배우분과 어떤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 영화 자체도 소통이지만 그 감독님이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도 소통을 굉장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의 차원에서의 고민들이 어떻게 저희가 보는 이 영화를 통해서 드러났는지 그런 부분도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최초에 이제 미팅을 잡아서 만났어요. 근데 만나기 이전에 최소한 어떤 내용의 어떤 역할인지는 알고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그것을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먼저 전달을 했고요. 시나리오를 이제 읽은 상태에서 만나서 먼저 물어봤죠. 이 이야기 속에 이런 인물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야? 라고 이제 먼저 물어봤는데 이해가 된다. 납득이 된다. 그래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 했을 때 이제 감상을 들었고 그러면은 이 배우랑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랬고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연기를 이렇게 리딩을 좀 3차례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리딩에서 뭐 크게 뭘 얻었다기보다는 배우들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호흡을 정리를 해갈지 이것들을 조금 발견했던 것 같고 특히 그 주연 역할을 했던 지금 앞서 언급한 주연 역할을 했던 홍하은 배우랑은 먼저 준비해온 어떤 느낌들을 먼저 확인을 했고 거기서 제가 영화적으로 얻어가야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이런 블로킹들을 좀 설명하고 좀 쪼개서 설명을 했고 어떤 특별한 감정을 내라 이런 어떤 디렉션보다는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이런 상태니까
넌 어떻게 생각해? 했을 때 표현하는 걸 보고 이제 저는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액팅으로 보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조목조목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갯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뭐 고개를 떨구고 약간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이러한 감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보일 것 같아 라는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런 어떤 소통 과정에서 뭐 제가 뭐 수어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배우가 저 충분히 이제 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홍정민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작품은 오디션을 통해서 참여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시나리오 제의를 먼저 받으셔서 참여를 하시게 되신 건지 그 과정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오디션 같은 걸 본 건 아니고 처음에 감독님께서 먼저 저한테 시나리오를 주셨는데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요실금이라는 연기가 약간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색하고 그랬는데 이번 시나리오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연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작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독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좀 제의를 주셨다라고 하시던가요? 그런 얘기도 좀 나누셨나요? 그것까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그 처음 시나리오를 받은 뭐 소감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요실금이라는 것에서 좀 생소함을 느끼셨고 좀 당황을 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작품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였나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요실금 내용이랑 이 작품 전체가 약간 좀 만화 같은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화적 그런 연기를 함으로써 뭔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더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감독님 뭐 전작을 보시거나 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성적표의 김민영을 얘기를 들었어서 이미 알고 있긴 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어떤 쾌감을 주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성 캐릭터라고 할 때 굉장히 강한, 뭔가 강인한 어떤 캐릭터를 강조할 때 굉장히 제가 병약이라고 쓰기도 했는데 프로그램 밑에 그런 어떤 약한, 약해 보이고 어떤 병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로도 충분히 어떤 쾌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보는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또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아무래도 좀 학교 학우들 앞에서 좀 주눅이 들거나 혹은 눈치를 보거나 그런 연기를 해야 되셨을 텐데 연기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어떠셨을까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촬영을 할 때 그 오줌을 지리는 장면을 얼굴 가까이에서 찍었는데 그거 찍을 때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실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표정을 지어야 된다는 게 조금 약간 부끄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잘 나와서 기분 좋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약간 눈치를 보고 해야 되는 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연기를 해야 되니까 약간 조금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관객분들의 또 질문을 받아볼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저기 먼저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주황색 옷을 입으신 분. 먼저 영화를 재밌게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스즈키에서
마지막 엔딩곡으로 초록불꽃 소년단의 그 은행나무 소년들이라는 노래를 사용하셨는데 그 펑크 밴드를 왜 엔딩곡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그 스즈키가 그 자리에 왜 못 왔는지 그런 의도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스즈키가 좀 슬픈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엔딩곡으로 무조건 펑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뭔가 좀 이렇게 캐릭터가 되게 시종일관 차분하고 좀 조용한 성격의 캐릭터인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되게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면서 그 인물도 이렇게 그 상황을 즐길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좀 그래도 그 첫 라이브 무대를 보면서 좀 즐거워하는 모습을 담고 싶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펑크라는 장르 특히 이제 초록불꽃 소년단이라는 밴드가 지향을 하는 음악 자체가 그런 되게 외롭고 좀 찌질하기도 한 청춘들을 이렇게 그 청춘들이 뭔가 속에 있었던 감정들을 이렇게 발산을 하고 이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랑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 장르는 무조건 펑크록으로 하고 좀 이제 밴드들을 어떤 밴드에게 이렇게 출연을 부탁을 드릴지 생각을 하다가 그 이제 국내 인디 밴드들 중에서 초록불꽃 소년단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여쭤봤었습니다. 그리고 스즈키가 못 온 이유는 이게 막 영화에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는 하는데 이 스즈키가 죽어서 네. 그래서 스즈키가 이미 세상을 떠나서 그 부고 소식을 전하러 이제 누나가 나온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 있으시면 빨리 손을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제일 뒤쪽에 계신 분. 네, 저 핸들 2개의 교복 치마 영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맨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분이 이 찌개가 짜다고 하면서 우시잖아요. 그건 어떤 감정에서 비롯된 울음이었을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할머니랑의 거리가 조금 좁혀지고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 이런 거일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한슬이가 그 오늘 있었던 일들이 다 오줌도 지리고 그리고 학교에서 노래로 발표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평소에도 할머니 찌개가 짰었는데 그동안은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있었던 일들이 다 너무 좀 한슬이한테는 너무 큰 일이고 크게 느껴지고 하는 일이니까 이제 밥을 먹을 때 뭔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서러움이 터지면서 눈물이 났었고 그 눈물로 인해서 할머니한테 찌개가 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아서 그렇게 할머니 찌개가 너무 짜요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세요. 질문이 네. 하얀색 옷 입으신 분. 네, 저 일단 네 작품 모두 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즈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과거의 소품들이나 뭔가 배경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섭외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고 배우분들 섭외 과정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연출보다 그 다른 제 주변 사람들의 단편 영화나 아니면은 이제
뮤직비디오 CF 이런 것들 미술을 더 한 경험이 많아서 뭔가 제가 미술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었던 게 이렇게 되게 열심히 구에다 채워넣는 것보다 이미 되게 잘 꾸며져 있는 로케이션을 구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즈키를 준비를 하면서는 로케이션에 가장 큰 공을 들였었고 제가 원래 좀 그런 데들을 찾아다니는 걸 좀 좋아했어서 이미 어느 정도 그냥 제 머릿속, 마음속에 여기서 찍어야지 했었던 곳들이 다행히 다 촬영 허가를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소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 감독님이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주로 중고로 좀 발품을 팔아서 많이 구했었고 저도 약간 그 수집벽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잘 못 버려서 제가 어렸을 때 쓰던 물건들도 영화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 수민 역할을 한 정다원 배우님 같은 경우엔 제가 그 2년 전에 미술로 참여한 그 이로리 감독님의 소년유랑이라는 작품에서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이미지가 마음에 드셔서 원래는 수민이가 사실은 여학생이었는데 그냥 이름만 이제 그대로 하고 남학생으로 바꿔서 바로 다음 배우님을 캐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수민 역할을 맡아주신 지준형 배우님은 그 학교 연기과 분이신데 그 이렇게 카페에 있다가 그 다원 배우가 지나가는 줄 알고 인사를 할 뻔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다원 배우가 아니네 하고 잘 됐다 하고 이제 가서 번호를 여쭤봤어요. 그래서 다행히 마침 연기과라고 하셔서 이제 다원 배우님의 미래 모습인 이제 현재의 수민 2023년의 수민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준영 배우님이랑 그 이든 배우님이라고 이제 수민이의 두 친구들 배우님이 계신데 이제 두 분도 예전에 제가 미술로 참여했었던 작품에서 함께 하셨었던 배우님들이라서 연기를 하시는 모습이나 이제 실제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어서 그냥 이렇게 여쭤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질문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꼭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을 들어주세요. 네. 없으시면 이제 한 분씩 그럼 인사 나누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한 분씩 이 작품을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나서 이 작품이 각자에게 좀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리고 또 관객분들께 또 어떻게 남았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네, 영화에서 촬영 감독님부터.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그 영화의 섬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각자 어렸을 때 머물렀던 섬 같은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영화가 되게 잔잔하고 느리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 그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관객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섬이 어디였는지 어디서부터 떠나왔는지 한 번 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면 이 영화 그거보다 더 뜻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같은 섹션에 이제 묶인 영화들도 참 너무 재밌게 보았는데 그것도 각자 이 영화제 슬로건에 맞게 청춘들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같이 동시대에 창작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만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스즈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했을 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냥 제가 되게 살면서 좀 의미 있는 그 일이나 일 혹은 이제 그 사람에게 좀 고맙고 되게 아직까지도 근데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계속 빚을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기분으로 만든 작품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좀 몇 년간 생각을 해오던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던 영화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완성을 해서 계속 관객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는 점이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보러 와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너에게 닿기를 만들게 된 계기도 그러고 결과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진정성이나 어떤 상처가 있는 인물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막 살펴보고 하는 어떤 과정도 필요한데 그 스스로 조금 자기 스스로 좀 치유되는 과정들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까지는 뭔가 관심이 더 필요해, 어떤 뭐 약을 더 줘야 돼, 어떤 이런 관점에서 많이 바라봤었는데 이번에 홍하연 배우랑 작업도 하고 뭐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면서 재밌었는데 제가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이렇게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이번에 마치면서 내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은 뭐 일방적으로 어떤 화해나 사과를 받아줘라는 어떤 상황들이 되게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 극 중에서는 그걸 이해하고 받아줬거든요. 받아줬다고 생각해요. 또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제가 고민해서 이후에 또 새로 준비하는 작품들에 녹여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없이 하는 GV가 좀 떨리긴 했는데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부터 계속 말했었는데 이 영화로 인해서 새로운 용기를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인상 깊은 영화이고, 이 영화 보시고 자신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고민들이 나중에는 이 고민들 자체도 추억으로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분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그럼 자리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분께 많은 행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자리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돌아가세요.